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파워인터뷰인에서는 3주에 걸쳐 천안과 아산, 세종시장을 모시고 2016년 각 시별 현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아산에 이어 오늘은 구본영 천안시장을 모셨습니다. 올해 천안은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고 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 구본영 천안시장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바쁘실 텐데 먼 거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먼지는 않고 가깝네요. 그런가요? 예, 예. 네. 사실 이게 마음이 가까우면 예.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가까운 마음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제가 작년에 천안시의 한 일을 쭉 돌아봤더니 예. 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상을 받았다고 하면 뭐 잘해서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뭔가의 행정의 혜택을 많이 받고 수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요. 작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좀 성과가 있었나요?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천안시에서 예. 정부 평가라는 데 이런 데에서 많이 39개 이제 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진짜 뒤에서 뒷받침해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왔던 데에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크다고 보면은 제가 외국인이 투자하기 제일 좋은 환경을 전국 1위를 했다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천안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렇게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많이 저희들이 크게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또 올해 천안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산업단지 관련된 소식들이 많아요. 작년에 굉장히 역점을 기울였던 LG 피처 산업단지라든지 동부바이오단지 그리고 직산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굵직한 현안들이 있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지역의 경제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 LG 생활건강 퓨처 산업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많이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이 다 나서 금년 6월이면은 이게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 돼 있고 또 2017년에 이제 완공을 하면은 거기에는 일반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관광 코스까지 같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중국인에 대한 관광 수요도 저희가 더 많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까지 합쳐지는 그런 좋은 아주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실제 고용인만 해도 한 1,800명이 되고 경제개발 효과나 1조로 보고 있고 또 전체 상시 인력 면에서 한 6,600명 정도가 이렇게 인력이 활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특히 지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균형 발전, 천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동부바이오 산업단지는 금년에 이제 시작을 작년에 이제 승인이 나서 금년에 시작을 하는데 거기는 좀 규모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저희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집니다만 그래도 동부 쪽에 정말 동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직산 우리 산업단지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850억을 투자를 해주는 큰 규모인데 26만 평방미터에다가 특히 이제 앞으로의 도시 첨단 산업들이 이제 저희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2차 전지 산업 분야하고 또 수소연료 전지차의 부품들이 미래성장 동력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앞으로 이제 미래성장으로 끌고 들어올 그런 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도 또 이제 북부 BIT 산업단지는 지금 아마 천안의 산업단지가 거의 고갈이 돼서 거기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보고 있으면은 천안은 작년에도 재작년보다 한 100여 개 기업이 더 와서 한 237개 기업이 왔기 때문에 그런 탄력을 받아서 금년에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장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이제 그 LG 퓨처는 남부권, 그렇죠. 그죠? 동부바이오는 동부권, 그리고 네. 첨단산업은 북부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균형 발전을 가는데도 그렇습니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아주 거점적인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천안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그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면은 저희 지역에 우선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가 그렇죠. 살아난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이제 앞으로 천안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이제 복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복지재단 문제가 계속 이렇게 완성이 되어오는 단계에 왔어요.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서면 임대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상당수 궤도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두 가지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복지재단 문제는 전에도 한번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저도 많이 배를 골아발아서 또 집 없는 서름 뭐 이런 걸 많이 이제들 겪어봐서들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워낙 복지에 대한 그 지원책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1조 4천억 예산 중에서 약 35.7%가 한 3,900억 정도를 복지에 좀 투입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분야들이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자식이 있다든지 재산이 조금 있다든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천안 시민이니까 시민으로서의 그 행복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또 자생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에서 약 30억을 출연을 하고 일부 기금들을 모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도 이제 복지재단은 기금이 얼만큼 잘 모여져야 돼 선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뭐 한 군데서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 각자가 십실반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이렇게 CMS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모금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도 심어주고 우리 시민들도 좀 그 행복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문제는 저희들이 목표는 2,500세대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백석동에 이제 562세대가 벌써 착공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전세 임대하고 일반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집을 사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577세대가 이제 임대가 돼 있고 그런 기관들을 하고 금년에 한 1,700세대가 실제로 아마 착공이 될 것 같고 전체 제가 봐서는 한 천안에 한 6,000세대가 임대주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젊은 신혼부부들뿐만 아니고 또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뭐 이런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500세대는 시장님께서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 한 4,500세대 정도는 LH라든지 그 국토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같이 해서 최대 6,000세대 정도는 보복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우리 사실 천안 지역이 수도권에서 진입을 하다 보면 국도 1호선이 상습 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 저쪽 그 북천안 IC가 이제 개통이 되면서 교통량이 대거 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한 그 직산 사거리 부분의 입체화 문제하고 청담동은 이미 입체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천안 지역의 교통 흐름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1호 1번 국도선이 평택까지는 뭐 6차선, 8차선까지 와 있는데 천안 와서 4차선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천안이 그 많이 좀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북부 지역이 지금 많이 좀 공업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많은 그 인력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행량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 직산 사거리에 대한 입체화 도로뿐만 아니라 직산서 성안까지 성안의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직산서부터 좀 위에가 구간까지 확장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추진이 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성의 승인을 곧 받을 것 같고요.
또 남부 지역도 천안부터 남부 톨게이트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확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그 직산 주변을 둘러서 이제 아산 쪽과 뭐 이런 쪽과 연계되는 그런 도로들이 많은 차량들로 인해서 그 분야를 좀 더 확장해서 순환도로 그러니까 선거 지금 번영로에서부터 선거까지 가는 그렇죠. 그 지금 번영로에서 이제 일본 국도에서 막혀 있는 것을 선거까지 가는 그 도로도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순환도로들이 좀 되면은 천안의 정체가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2016년 들어서 아주 반짝하게 굉장히 시민들이 기뻐할 일 중에 하나가 이 천안시가 주도가 돼서 추진되어 온 그 내륙 철도. 이게 사실은 국토의 균형으로 봤을 때 국토 이렇게 남북으로는 철도망이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동서간의 철도망이 사실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시가 주도가 돼서 그 중심에 천안이 중심이 된 이런 내륙철도에 굉장히 큰 어떤 방향성을 받았어요. 현재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철도가 종만 있고 행은 뭐 우리 북부에 이제 그 평창까지 가는 뭐 그런 북부만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횡의 철도가 없어서 원래는 그 1차 국가 철도 계획망 속에는 그 서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차 국가 철도망 속에 그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게 왜 꼭 필요하냐면은 서산서부터 당진, 천안, 청주공항, 뭐 점촌 아까 얘기했듯이 울진까지 간다는 그 내륙철도가 셈으로써 서울 모든 시민들이 전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빠른 시간에 뭐 2시간 이내에 정말 그 전국을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또 앞으로 인도에 대한 그 수출 전진기지로서 이 서해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동량을 우리들이 이 청주공항과 연결돼서 같이 해줄 때 그건 큰 효과가 더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북한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하나로 주공항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을 때 대비적인 전략적인 위치에서도 청주공항이 굉장히 위치가 중요한데 그런 청주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망이 철도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철강 산업들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도로 위주의 그 기간 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철도에 의한 도로 사업이 돼야 되지 않냐. 유럽이나 일본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철도로에 의해서 교통량을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봐서 철도망이 우선적으로 이게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당 그 철도가 지나가는 해당 지역의 각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굉장히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 벌써 실무협의를 해서 다 12개 시군이 중앙에 이제 건의를 했고 3월 3일 날 또 시장 군수들께서 모여서 같이 이제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의를 해서 구체화 좀 시켜서 이제 이게 꼭 관철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국가망에서도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그 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신다고 하면 그 대한민국의 큰 경제 흐름 바꿀 수 있는 철도가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태조산의 안전체험관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그게 뭐 충남도에서 이제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운영 주체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화두로 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태조산의 안전체험관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안전체험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은 그 안전체험관이 다 지어졌고 다 있는데 다만 인력이 지금 확충이 안 돼서 그렇군요. 저희가 인력이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소방서하고 현지에서 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금 추진이 안 돼서 곧 조만간 저희들이 바로 한 3월이나 뭐 이후에는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 문제 하면은 뭐 지금 전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안전 불감증에서 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대범해요. 뭐 보면 배짱이 커서 그런지 안전 네. 문제에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는데 안전 체험관을 통해서 그런 관심을 제고를 시켜주고 또 실제로 지진의 대비라든지 교통 상황의 사고의 대비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을 함으로써 인식을 확실히 시민들에게 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천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체험관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천안 시민들에 대한 안전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 갈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또 우리 주변에 도시공원 정비랄지 그곳에 CCTV 정비랄지 그리고 이제 스쿨존 문제 등 이런 소소한 사실 큰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소에 시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오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스쿨존도 있고 CCTV도 이제 좀 그동안에 잘 못됐던 그러니까 옛날 것이 좀 잘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흐름이 예. 좀 선명도에서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교체 또 교육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린이 안전 또 예. 시민의 안전 모든 안전에 대한 걸 확고히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먹거리도 같이 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인데 올해는 101개 초중 학교 전체 학교에 이제 무상급식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지금은 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34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해놓고 금년에 이제 한 101개가 예. 한 10개 정도 예. 그 학교가 이제 전면급식을 다 시에서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식품 안전입니다. 식품 안전을 그렇죠. 통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 상시 점검 예. 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니까 친환경 음식을 친환경 자재를 예. 공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주는데 또 큰 일익을 담당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마 준비를 했고 여행 연습을 해서 3월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네. 거기에 차질 없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이 됨으로써 굉장히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있지만 그 안쪽을 더 들여다보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또 같이 그 속에 수익을 창출하고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 천안시가 올해 그 행정 조직도를 보니까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죠. 허가민원과가 설립이 되면서 민원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좀 엿볼 수 있었는데 허가민원과를 만드셨듯이 기업인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다양한 방안을 좀 찾고 계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역점에 두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허가가 너무 까다롭다,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체에 잠깐 가 있을 때 보니까 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늦음으로써 오는 그 공장에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고 또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허가를 한 군데에서 하기 위해서 예. 허가 민원과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그 짧은 기간에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한 걸 65건을 이렇게 취급을 한 걸 보니까 약 허가 단축 기간이 63%가 이렇게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는 좀 굉장히 보고 있지 않냐. 예. 그것도 이제 허가 민원과의 직원들이 다양하게 농업, 공업 이런 쪽에 다 따로 산림 뭐 이렇게 다 따로 있는데 허가가 들어오면은 세 팀이든 두 팀이든 관계팀이 현장을 동시에 같이 갑니다. 예.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예. 해결을 하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좀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협업 체제가
직원들 간에 그동안은 사무실에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핑퐁도 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같은 사무실에서 하니까 예. 협업 체제가 잘 돼서 그런 효과는 아마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이고 또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허가 기간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하는데 굉장히 최적의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 때문에 가보면은 허가 민원과가 1층에 예. 민원실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사무실 왼쪽에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허감이 우리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하여튼 현재 있는 기업들이 자꾸 좋은 소리를 해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기업들도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거나 예. 뭐 기업에서 좀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들이 있는데 확장을 할 때도 안에 도시계획법이나 이렇게 용도 변경 이런 데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가 뭐 때문에 곤란한지를 전부 찾아서 아마 이번에 조사를 했던 8군데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통합적으로 같이 한 번에 예. 이번에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든 뭐하든 네. 뭐 일부 개인이 해줬을 때는 자꾸 특혜 의혹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풀어줄 거는 풀어주자. 예. 그래서 8개 기업도 그런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조만간 네. 그분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은 네.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조금 다시 좀 바꿔보면 우리 이제 삼거리 공원, 삼거리 공원 하면 사실 천안의 하나의 정체성의 중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 삼거리 공원의 정체성 예. 어떻게 잡아나가고 계십니까? 예. 천안 하면은 옛부터 이제 삼거리와 호두 예. 두 가지 대변이 돼 있는데 호두는 이제 호두 과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 천안의 이미지를 많이 정착이 돼 있죠. 정착이 돼 네. 있는데 삼거리는 아직까지도 오히려 그 옛날에 있던 능수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는 퇴보하는 그런 영향에 있어서 천안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삼거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예. 금년부터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갑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예. 확실한 천안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공원화를 삼거리를 진정한 공원화를 만들어서 우리 그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꼭 와봐야 되겠다 하는 장소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또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뭐 국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국비를 통해서 뭐 시비만 갖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시민들이 느끼기 좋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누구나 한번 와서 포근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빡쭉 다 가버렸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이 보여주신 격려와 성원 속에서 작년에는 많은 업적을 저희들이 내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해에는 보다 더 시민들이 행복하고 권리를 찾는 그러한 그 천안시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저희 시는 우리 1900여 공직자와 함께 추진했던 계획됐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그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사실 오늘 대담이 신년 대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지역 경제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교통에 관한 부분 복지에 관한 부분 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으리라 보고요.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 꼭 이루셔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